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초보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북한이 여기 생기니까 이쪽의 아파트들이 다 좋은 거 아니야 생각을 하는데 이제 주거지를 선호하는 주거 입지 선호도가 있고요. 또 상업 입지 선호도가 있고 공업 입지 선호도가 다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디를 봐야 될지 결국은 북한이 되면은 그 어디가 좋아질지 1차적으로 뭐 해운대밖에 없어요, 그죠? 네. 해운대고 2차적으로 솔직히 남구도 당연히 좋아질 거고 그다음에 뭐 대신동도 요거는 나쁘진 않겠죠. 그래서 저는 1번이 해운대 얘가 되면은 1번이 해운대 뭐 죄송합니다. 1번은 여기 자체적인 애들. 그다음에 이제 해운대. 그다음에 범일이나 남구 정도. 이 정도로 가장 큰 호재를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게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초보분들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여기 생기니까 이쪽의 아파트들이 다 좋은 거 아니야 생각을 하는데 이제 주거지를 선호하는 주거 입지 선호도가 있고요. 또 상업 입지 선호도가 있고 공업 입지 선호도가 다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암동, 간만동 일대에 다 이제 공업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적 편집도 보면 여기 공업 지역이란 말이죠. 그 간만동, 용당동 만약에 이런 데 아파트가 그러니까 여기도 북한 인접지잖아요. 그렇죠. 여기 아파트 값이 오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일부 오를 수는 있지만 그 수혜는 어디가 가냐면 여기에서 일하는 사람이 이제 주거지로서 출퇴근 가능한 제일 좋은 곳을 찾는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사실은 여기서부터 저는 한 30분에서 40분 내에 주거지로서 제일 좋은 데가 어딨어 해가지고 거기를 봐야 되는 거고 그래 봤을 때 우리가 이제 북한 재개발이 되면 사실 주거지로서 선호하는 데는 아무래도 남구 대연동 일대가 좀 제일 현재로서는 가장 가까운 주거지거든요. 근데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메커니즘은 어떤 게 있냐면요. 만약에 여기가 이제 해운대구 수영구가 1급지잖아요. 그 다음에 남구가 2급지라고 한다면 이제 뭐 진구가 좀 3급지, 이제 급부상하는 3급지긴 합니다.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움직이냐면 자, 이게 만약에 8억이고 여기가 만약에 7억이고 여기가 6억대라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북한 때문에 남구가 8억이 돼버렸단 말이죠. 대연 DIL이 8억대에 분양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해운대자이가 싼 거 같은데 DIL 살 돈이면 해운대자이 살 수 있는데 이때가 8억 중반 9억 초반까지 가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DIL을 분양하는 걸 보면서 해운대가 싼 거 같은 데서 해운대를 많이 언급을 했던 거란 말이죠. 그래서 2급지가 먼저 오르면서 그러니까 1급지를 상승시키는 경우가 있고 혹은 해운대가 이제 오르다 보니까 비싼 거 같은데 하면서 이 수요가 자연스럽게 2급지로 오고 그러면 2급지가 오르면서 3급지로 오고 이런 메커니즘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개발 호재가 터지면서 1급지가 아니라 2급지나 3급지의 개발 호재가 딱 터지면서 상대적으로 3급지가 오르고 나면 여기 6억이 만약에 7억이 됐다. 그러면 2급지에 7억이 싸 보이니까 8억이 되는 거고 그러면 여기 8억이 또 싸 보이니까 9억이 되는 거고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근데 정확히 1억씩 오르는 게 아니고 여기가 7억이 되면 여기가 8억 한 5천 돼 버려요. 그러면 이거 8억짜리가 9억이 되는 게 아니고 한 10억 가 버려요. 결국에는 그래서 주거지로 입지 좋은 데가 더 많이 상승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 사이클이 도는데 몇 년 정도 걸리냐면 1년 남짓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동구에 고분양가 논란이 있었는데 분양이 잘 됐다. 그러면 동구가 이 가격이면 진구는 남구는 그러면 남구가 오르면 수영구 해운대구는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오랜 시간 임장도 하고 투자도 하고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알아낸 거죠. 그래서 왜 그럴까 하니까 주거지 입지는 이 유형에 따라서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투자자 관점에서 보면 여기가 개발되니까 주변이 좋아지겠지인데 실거주자 입장에서 본다면 여기 북한에 우리 남편이 일을 한다면 와이프는 애기랑 주거환경을 같이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한 20-30분 정도 출퇴근 걸리더라도 우리가 애기 키우기 좋은 뭐 대연동 일대에서 뭐 대연혁신 이런 데서 거주하면 안 돼?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대 수혜지는 주거지로서 수혜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저는 어떻게 보면 결국에는 제일 많이 올라갈 게 해운대구 수영구가 될 거고요. 그다음 이제 대연동, 그다음 이제 문현동 일대 이렇게가 주거지로서는 수혜지가 될 거다. 이런 데가 안 된다기보다는 좀 더 수혜지는 오히려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요. 오히려 이제 동구나 중구나 영도구 같은 데는 상업, 업무, 숙박 이런 쪽으로 봐야 되는 거죠. 아파트보다는.
그래서 북항이 개발되는데 영도 아파트 사야지. 이거는 너무 조금 너무 생각이 한 단계 생각이고 오히려 북항이 개발되네. 북항의 뷰가 좋겠다. 이 뷰를 살릴 수 있는 숙박은 어떤 게 있을까? 상업 업무는 어떤 게 있을까? 이렇게 접근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동구와 중구 라인은 업무지구 쪽으로 좀 많이 성장할 것 같고요. 영도구 쪽은 뭐 카페라든지 그다음에 숙박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발전하지 않을까. 그다음에 금융 비즈니스 쪽은 당연히 이쪽으로 무역 이런 관련 뭐 이런 거는 당연히 동구, 중구 이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상가나 땅이나 꼬마 빌딩 이런 걸 살 때는 요 동구, 중구, 영도구로 봐야면 수혜지가 될 겁니다. 근데 아파트는 출퇴근 가능한 좋은 입지를 봐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소득 수준도 우리가 또 잘 봐야 되겠죠. 그죠? 결국은 아까 전에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던 저 혁신도시라든지 문해혁신, 그다음 북한에 들어온 건 아까 관련된 얘기했지만 IT라든지 관련 업종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들어와요. 그렇다 보면 거기에 소득 수준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 들어온단 말이야. 그런 사람들이 가깝다고 싼 데 살지 않거든요. 말씀대로 와이프가 살라겠어요. 그러니까요. 나는 커피 먹고 해운대 가서 그냥 커피도 먹고 문화시를 즐길래. 결국은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요즘은 둘이 합쳐서 애 하나인데 이 애 한 게 거의 올인을 하다시피 키우잖아요.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러면 이제 남편이랑 와이프랑 이야기하다가 그래도 우리 애기 미래를 생각하면 교육 환경 좋은 데 가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 순간 이제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최근에 보면 문현동이 지금 연봉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아마 부산에서 계속 올라갔겠죠. 제가 몇 년 전까지 몇 등 안 됐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그 BIFC 안에 3단계가 진행되고 일자리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해외 근로 좀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연봉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와, 그 부산의 연봉 1등이 압도적으로 이제 문현동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한번 센텀 볼까요? 센텀 비교해 보세요. 센텀 3,900. 그러니까 고용 연봉자들이 되게 엄청나다는 거예요. 우동 4,200. 근데 문현동이 6,900. 그래서 문현이 계속 치고 그다음에 이제는 북항도 완공이 되고 나면 아까 IT 관련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북항도 좀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북항 인근에 보면 중앙동 4가가 5,100. 와, 중앙동 3가가 6,400. 초량동이 4,600. 원래 여기가 연봉 높은 지역이 부산에 항만 관련 시설들이 다 무역업이죠. 그 다 몰려있기 때문에 원래 높은 지역이었죠. 이것도 궁금하면요. 제가 이제 라방이니까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바로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로그인을 하면 와 엄청나던데요. 그 아파트별, 직장별로 다 보이더라고요. 나와요, 요새? 그래서 제가 빨리 인증을 해서 한번 볼게요. 자, 인증을 했습니다. 로그인할 생각 안 해봤네. 아직 안 해봤어요, 여기. 여기 딱 하면 보세요. 중앙동 4가 딱 찍죠. 그러면 종사자 수 1,838명 해가지고 총 사업 채수 656개 탑5 다 나옵니다. 고려현. 엄청나죠. 그다음에 종사자 수 해가지고 종사자 수 탑5, 그다음에 연봉순 탑5 이래 나오고요. 초량동도 이래 보면 주식회사 N6 코퍼레이션 해가지고 연봉이 7,400 정도입니다. 종사자 수 3명, 종사자 수 4명. 야, 그다음에 부산 항만산업협회 해가지고 종사자 수 1,070명이고 연봉이 7,300 이래 나고요. 문현동 한번 볼까요? 부산 연봉 1등. 주식회사 BNK 금융지주 1억 너무 1억 6천. 얘가 너무 압도적입니다. 그다음에 주식회사 부산은행이 1억. 와. 그다음에 한국 남부발전. 근데 여기는 종사자 수가 많아. 본사라서. 그다음에 한국 남부발전 주식회사가 8,600. LT 삼보 주식회사가 종사자 수가 1,023명인데 7,980. 야. 그다음에 종사자 수 탑. 여기 한국은행하고 자산관리원하고 맞는데 그 하도 연봉 별로 안 높은 것 같아요. 들어가지도 않네. 탑5에는 안 들어가네. 들어가지 않네. 와, 진짜 엄청나죠. 그래서 진짜 세상이 좀 좋아졌어요. 센텀에서는 좀 어떤 게 있냐면 이제 일단 우동에 보면 KNN이 연봉이 9,900, 종사자 수 130. 그다음에 하이퍼썸 유한회사. 여기가 이제 아시게 센텀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센텀입니다. 센텀 밑에 부분이 이제 우동에 들어가죠. 게시 이쪽 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요 윗부분이 이제 재성동에 들어가는데 재성동이 우신 선박이 7,400인데 종사자 수가 3명밖에 안 돼. 그다음에 재성동에 부산 부산 극동방송 이게 7,100. 그다음에 우양상선이
또 6,800인데 종사자 수가 좀 작습니다. 네. 네. 코리아십 매니저스가 67명에 6,700. 센터 끝부분이 되거든요. 예. 재송이. 네. 그래서 아무튼 뭐 우동 이렇게 받고 네. 맞죠. 또 어디가 좀 높으려나 부산에서는 사상사가 자, 공업지대가 좀 낮죠. 맞죠. 저는 낮은 동네라서요. 신평동까지 다 가야 되네. 공단동. 공단동이고 명지동, 신호동이 오히려 또 조금 5,600 해가지고 광명종합건설 6,700. 르노가 6천 정도네요. 네, 르노가 6,000 정도. 예. 3,661명. 참 종사자 수 진짜 많다. 맞죠? 야, 그래 보면 저는 진짜 문현동이 와, 혼자 이럴 때 아까 팍 이럴 때 벌어 나왔죠. 1억 6천. 더 높아질 거예요. 쟤들 네. 나중에 뭐 빅테크 관련된 기업도 들어올 거기 때문에. 네. 네. 지금 지산 지금 개발 중에 있잖아요. 그래서 와, 저는 제가 이제 좀 사옥을 구한다고 봤을 때는 센텀을 당연히 제일 선호하고요. 그 다음 어디서 하면 사실은 조금 빠지거든요. 그나마 제2 센텀 있는데 저희는 만약에 교육업을 같이 하다 보니까 수강생의 접근성이 떨어지니까 제2 센텀은 저는 좀 안 맞고 그러면 문현동이 그 다음 타고 와닿더라고요. 에코델타 시티도 너무 서쪽이고 그러면 저는 이제 문현동의 지사는 좀 괜찮겠다 싶었는데 가장 장점이 뭐냐면요. 우리 강사님들이 서울 강사님들도 초빙을 하잖아요. 근데 센터는 또 좀 멀거든요. 현재 부산역에서 센터까지는. 근데 문현동은 20분 내로 가니까 10몇 분밖에 안 걸린단 말이죠. 대중교통에서 1호선 타고 여기서 범내골에서 바로 걸어갈 수도 있고 바로 2호선에 또 역세권이고 초역세권이고 이러니까 그다음 시베이 파크선도 생기고 이러니까 참 문현동은 저는 앞으로는 점점 많이 좋아지겠다. 그거에 따라서 이 동천도 보면요. 이 북항에서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렇죠. 부크TV 월 12,000원 멤버십에 오시면 직접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추천 아파트, 추천 토지, 추천 건물 꾸준히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지역은 부산, 서울, 경기도, 대구 이렇게 골고루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요거 한 달만 하고 끊으셔도 되니까 필요한 분은 꼭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면 저희 신규 강의 현장 답사 참여 가능하니 고정 댓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